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등 전역이 마비됐습니다. 어젯밤부터 나이아가라에서 해밀턴, 토론토와 욕필 지역에 25에서 최대 60cm의 폭설을 동반한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시간당 많게는 4에서 7cm의 눈이 쏟아져 앞을 보기 어려운 화이트아웃 현상까지 나타났고 시속 60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제설 작업에도 눈이 계속 쌓이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도심 곳곳에서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토론토 DBP와 가디너 고가도로는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된 채 제설 차량만 오갔고 401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들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차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주택가 곳곳엔 차량들이 눈에 파묻힌 채 멈춰섰습니다. 또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에도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겨울방학 후 개학인데도 원격 수업을 해오다 오늘 첫 대면 수업을 하려 했던 학교들은 폭설 때문에 뒤로 미뤘습니다. 코로나 검사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우편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일부 서비스가 차질을 빚은 가운데 주 토론토 총영사관도 민원실 정상 운영이 어렵다며 급한 상황이 아니면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타와에도 기록적인 눈이 내려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퀘벡주 몬트리얼 퀘벡시 라발 지역에도 오늘 오후까지 많은 눈이 내려 학교들이 휴교했습니다. 연방환경성은 시민들에게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바깥에 나갈 일이 있더라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서 머지않아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가 환자를 감염시킨 후 세포 안에서 복제되는 것을 차단해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링거나 주사제가 아닌 알약 형태로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증상 발현 3일 안에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89% 감소하고 5일 안에 처방하면 85% 감소했습니다. 조기에 복용하면 입원과 사망을 낮추는 비율이 90% 가까이 되는 겁니다. 팍스로비드는 하루 3알씩 하루 2번 닷새간 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치료제 물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장기 요양원과 면역 저하자, 8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인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게임 체인저로 알려진 치료제는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으로 18세 미만과 병원 입원 환자는 제외됩니다. 정부는 치료제가 중환자실 입원과 사망 같은 심각한 증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치료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00만 명분의 팍스로비드를 성구매했다는 정부는 수주 안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는 머크사에 먹는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승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의 구체적인 도입 물량과 배포 시기 등이 정해지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택시장의 호황이 이어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주택시장은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단독주택과 콘도가 다시 부활한 토론토는 전년보다 28% 상승했고 단독과 타운하우스가 유행이었던 밴쿠버는 42%나 급증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전국의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오늘 캐나다 전국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66만 7천여 채가 거래돼 10년 평균보다 30%, 2020년보다 20%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는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많은 구매자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부터 구매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한 달만 보면 수요는 줄었지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도 부족해 구매자 간 경쟁은 여전했습니다. 덕분에 평균 거래 가격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의 평균 가격은 71만 3,500달러로 전년 대비 18% 높아졌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를 제외하면 15만 달러 정도 내려가지만 알버타와 사스카추완주도 한 자릿수만큼 올랐고 매니토바주는 12%나 상승했습니다. 대서양주 중 뉴펀들랜드와 뉴브런스윅주도 각각 11%와 30%씩 올랐습니다. 이런 주택시장 호황은 코로나19가 주 요인입니다. 재택근무 증가로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생겼고 조금 더 안전한 외곽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했으며 외부 활동 감소로 저축이 늘어난 점도 있습니다. 예협회는 올해도 집값이 오르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오름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온주 토론토는 고급 주택 시장도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소더비에 따르면 광역 토론토에서 지난해 400만 달러 넘는 고급 저택 거래는 전년 대비 무려 224% 급증했습니다. 1,000만 달러 넘는 초호화 저택도 지난해 31채가 거래돼 1년 전보다 238% 증가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6시 반쯤 온타리오주 토론토 오싱턴 애비뉴와 리즈 스트릿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6명이 급히 대피해 추가 피해는 없었으나 불이 아파트 2, 3층과 지붕을 무너뜨린 가운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앞서 화재 경보기와 정기검사 등 소방법 검사에서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아침 10시 45분에는 미시사가의 윈스턴 처칠 블루버드와 브리타니아 로드에 있는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메인층에 있었던 15세와 영아 1명은 빠르게 대피했지만 지붕과 집안에 어린이 3명이 갇혀 오도 가도 못하자 이웃에 사는 18세 남성이 이 어린이들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덕분에 크게 다친 어린이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 항공기 내에서 마스크 착용 규정을 지키지 않은 승객 사례가 1,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지난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이 1,710명으로 이 가운데 959명에게는 경고장이 발부되거나 벌금이 부과됐으며 특히 7명은 처음부터 비행기 탑승이 거부됐고 108명은 기내에서 쫓겨났다고 전했습니다. 기내 방역 거부 사례는 5월부터 증가해 6월과 7월엔 3배 넘게 급증했고 11월엔 1년 중 가장 많은 241명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무시했습니다. 기내에서 내린 사례도 3월 2건에서 9월 18건으로 급증했으며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30건으로 24건은 상반기에 집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은 승객 대다수가 방역 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며 탑승객의 소수 일부만이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1년여 만에 또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넷플릭스 캐나다는 캐나다 지역 가입자의 월 구독료를 1.50달러에서 2달러씩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 요금은 16.49달러, 4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프리미엄은 20.99달러로 책정됐으며 가입자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직 기본 요금은 9.99달러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0년 10월 말 이후 1년 2개월 만에 또 요금을 올리는 건데 전문가들은 스트리밍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 가입자 유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수십억 달러를 콘텐츠에 쓰다 보니 넷플릭스도 매출 확대를 위해 소비자 요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00세 생일을 맞은 제랄딘 칼란 할머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열린 100세 생일 파티에서 할머니의 아들이 찍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는데 사진 밑에 혹시 또 모르지 이 사진을 보고 남자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라는 할머니의 농담 섞인 바람과 100세에 이런 포즈가 가능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라는 아들의 글에 연일 응원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0세에도 은색 드레스와 구두를 멋지게 소화한 칼란 할머니는 건강이 유지되는 동안 여행을 하고 싶고 여전히 춤을 추고 싶다며 내 나이에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릴 적 이미나 5번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선물가게와 세탁업,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해온 칼란 할머니는 지금은 읽기와 뜨개질, 퍼즐풀이, 애완견 돌보기가 취미라며 가리지 않고 잘 먹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며 건강하고 유쾌하게 지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